여수산단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예방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 예방시설 건립과 함께 산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 제철소 위상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단체가 포스코를 향해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도심개발 사업 부지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순천시는 도심권에 송전탑이 없는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461명, 순천에서 407명, 광양에서 186명, 고흥에서 52명이 신규 확진됐다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468명, 순천에서 410명, 광양에서 203명, 고흥에서 3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수시 환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김 지사가 밀접 접촉한 비서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도지사 관사에서 재택 치료를 받으며 비대면 도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 외부 행사는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수산단 안전문제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번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으로 산단 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연이은 폭발 사고로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사고 예방시설 건립과 함께 산단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6,000제곱미터 부지의 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단 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안전체험 교육장을 설립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에는 위험물질 누출과 화재 폭발 사고 등을 대비할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이런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험 교육장이 건립된다면 많은 산재 사망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방시설뿐만 아니라 노후한 국가산단의 재정비를 위한 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발생하는 대형 폭발 사고들이 산단의 노후화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후 산단을 대개조하고 산단의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대표되는 이제 고용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려고. 지역에서도 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정부하고 국회에서 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전한 산단을 좀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 촉구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게 대전환의 시대를 좀. 화약고이자 노동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산업단지. 산업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숨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법 제정, 안전망 구축 등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시가 대형 참사를 막겠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마련해 부실 시공을 막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선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6명이 숨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잇따른 대형 참사로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장 직속 기관으로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서 우리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감리관리팀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실감리와 부당한 작업 지시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불량자재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간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도 운영합니다.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재난대비 긴급대피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대책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바꾸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도 광주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불과 7달 만에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맨날 처벌한다, 뭐 강화한다 해서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광주시는 이번에는 안전사고 요인을 뿌리 뽑겠다며 긴급 현장 조사단을 곧바로 투입해 모든 공사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발전이라는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지역 상공인단체와 시의회에 이어 이제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일 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포스코의 핵심 거점 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소재한 광양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강화된 지역 역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와 광양상인은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크게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먼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핵심은 지주사 출범에 따라 광양제철소가 자회사로 위상이 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른 지주사 사업장을 둘러싼 정쟁으로 지역 미래 신사업 투자 계획의 위축도 적잖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결정되는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광양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을 하는 우리 기업, 그래서 우리 광양 기업 경제가 조금 회복이 돼서 그래서 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를 향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지 시민이 잘 살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우리 광양시가 발전하는데 또 시민들이 잘 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저희 시민사회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광양의 인력 유출이나 세수 감소는 없고 앞으로 그룹의 핵심 사업인 철강과 주요 신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불합리한 구매, 계약제도 개선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의지도 부족하고 진정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CJ 대한통운의 무책임한 대화 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중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전남 진보연대 등 90개 단체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대화 거부로 CJ 대한통운과 택배 노동자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CJ 대한통운은 조속히 대화의장을 만들어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동부권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 영에서 12도, 순천 영하 3에서 13도, 광양 영하 2에서 13도, 고흥 영하 3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2에서 11도, 목포는 0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봄 기온이 점차 다가오겠는데요. 토요일에는 날이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에 아시아나 거점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개항 15년째인데도 제 역할을 못하는 무안공항의 현실과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 계획에 대한 포항 시민의 반발을 의식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보도자료를 내고 세부적인 공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더라도 두 항공사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국제선의 무안공항 출발을 보장하고 더 많은 국제선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인천공항에 못지않은 면세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교통인프라도 확충해 광주공항을 조기에 무안공항에 통합하는 등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앞으로 우리 MRO 단지, 항공산업단지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우리 쪽 서남권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 글에 댓글을 달고 거점 공항을 제대로 아는지 또 아시아나가 노선망을 어떻게 짜야 되냐며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점 공항 육성 공약이 먼저 이들 국내 항공사와 조율이 필요하고 국제선 개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항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산업 유치 또한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거점 공항 공약이 호남 표심을 잡는 데 효과를 거둔 반면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일정을 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 도심개발사업부지에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해룡면과 왕조 1, 2동 주변 도심을 잇는 6k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착공식을 갖고 내년 12월까지 송전탑 15기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권에 송전탑이 없는 도시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 이미지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출생 등록 후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교직원의 경우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또 현재 만 50세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해 매년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